자, 강의 노트 4페이지입니다. 자, 여백 최대화 분류기입니다. 자, 일단 서포트 벡터 기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통계 수학에서도 배웠을 것 같고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 때도 배웠을 수 있습니다. 자, 초평면입니다. 음, 그 초평면이 뭐로 정의이 되죠? 자, 만약에 P가 2일 때는 어디 보자. 초평면은 이렇게 1차원으로 이렇게 1차원 직선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은 똑같죠? 그다음에 P가 3일 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좌표 공간으로 X가 R2일 때, X가 R3일 때는 그 초평면이라고 하면은 P-1차원, 2차원짜리 자, 이걸 면이라고 하죠. 이걸 초평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너럴 P에 대해서는 뭔가 P-1차원의 면, 이걸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플레인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위, 아래, 경계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자, P가 3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평면의 위, 평면의 아래, 그다음에 평면 경계 그 자체, 위랑 아래를 결정짓는 경계 그 자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ISL의 책의 피겨 9.1을 보셔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X가 X1이랑 X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져 있고요. 다음에 위가 여기 0보다 큰 지역으로 되어 있을 테고, 다음에 아랫부분은 자, X1과 X2의 X1과 X2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면 이렇죠. 만약에 1 플러스 3x1 2x1 더하기 3x2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지금 여기고요. 다음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겠죠. 다음에 이게 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소문자 x를 p차원 벡터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트레이닝 셋을 일단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 좌표 공간의 임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몰 x를 씁니다. 자, 네, 고정된 상수 그 p차원 벡터 하나, p차원 벡터로 베타를 하나 정의해봐요. 자, 그러면은 아래 수에 잠깐만 좀 자, 축소. 자, 요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요거를 여기 그림을 자 베타를 어디 보자. 베타 제로를 1로 두고 베타를 2,3 트랜스포즈로 두면 자, 위의 지역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곳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경계고 세 번째 영역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평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공간을 영역을 셋으로 나눈다. 여기 어떻게 이 초평면의 부호로 구분해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성질입니다. 자, 영역을 지금 이렇게 쓰고 싶은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거를 간단하게 조건제시법에서 앞부분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아예 집합기 유호까지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계속 그 마진 최대화, 여백 최대화 분류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개념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면, 아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다 지울게요. 한 점에서 초평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점을 얘를 더 조금 이렇게 켜볼까요? 자, x 스타라는 어떤 고정된 점이 안에 있다고 해봐요. 자, x 스타는 자, x1 스타, x2 스타죠. 자, 한 점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 한 점에서 초평면까지의 거리. 이거 여러분들 해보신 적 그 공식 외우신 적 있죠? 이 거리 어떻게 잽니까? 이 거리
자, 여기 초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쓰면 됩니까? 루트 2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1 플러스 2x1 스타 더하기 3x2 스타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얘는 베타 1이고 얘가 베타 2죠. 얘가 지금 베타 0고 베타 1, 베타 1, 베타 2죠.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은 어떤 점 x에서 베타 0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까지의 거리를 공식으로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분모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스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베타의 L2 놈이죠.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왠지 분류를 할 때 요 녀석의 성질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성질을 충분히 써먹기 위해서 초평면이라는 개념, 영역을 부등식으로 나누기,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초평면 사이의 거리 다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자, X스타가 지금은 약간 가깝죠? 자, 만약에 X스타가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지금 작아지겠죠? 자, 한편으로 저 먼 곳에서 X스타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베타라는 상수가 자 1로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차피 1 플러스 2x1 더하기 3은 3x2나 뭐 0.5 더하기 1x1 플러스 1.5x2는 제로나 같은 초평면 지칭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춰줘 가지고 여기 x에 붙는 개수 부분이 그 L2놈이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 절대값 자체가 요 x 스타와 요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 스타가 초평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자체의 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 크기 자체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필기하실 때 여기 이거 쓰십시오. 만약 베타의 L2놈이 1이면 자, 베타의 L2놈이 1이 아니라고 해도 뭐 어떤 고정된 상수가 있겠죠. 어떤 그럼 상수를 기준으로 x가 저 평면에서 멀어지면 요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요거를 넣지 않아도 성립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뒤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이거를 가정하는 게 편해요. 우리 이거를 가정한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초평면 얘기했으면 그 다음 얘기할 거는 분리 초평면입니다.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 그냥 초평면은 하이퍼플레인이고 분리 초평면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평면 중에 내가 어떤 원하는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을 만족시키는 어떤 초평면을 분리 초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림의 설명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옵저베이션의 지금 이진입니다. 하나는 레드, 하나는 퍼플, 아니, 하나는 블루, 하나는 퍼플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보자. 이거를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두 클래스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초평면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초평면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훈련 세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련 세트 개념 없이 얘기했던 건데 훈련 세트가 투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 그 투 클래스 사이에 이렇게
두 클래스를 완벽하게 구분짓는 초평면을 그을 수 있으면은 이 초평면을 분리 초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이 너무 빨랐죠? 다시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자, P의 고점이 자, 여기 그림 왼쪽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하이퍼플레인이 있고요. 걔네들은 다 분리초평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왠지 여러분들 감에 이 분리초평면들이 뭔가 그 분류를 위한 결정 경계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서프트 벡터 머신 그 맥심을 맞은 클래스파이어에서 추구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가 뭐냐고요? 자, 어디 보자. 여기서 이 녀석이 만족시키는 특수한 성질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어디 보자.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때 말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분리초평면은 여러 개 이런 특수한 이런 지금 이렇게 이쁜 훈련 데이터셋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이 이쁘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쁘게 생긴 훈련 데이터셋의 특성은 분리초평면에 여러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 여백 최대화 분류기 아직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세트가 필요하고요. 트레이닝 세트에서 다 모든 점들이 P차원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진 분류할 때 0, 1 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게 수식을 쓸 때 편합니다. 자, 정의입니다. 정의는 외워야겠죠? 자, 이미 하이퍼플레인이 뭐라고 불립니까? 자, 정의입니다. Separating Hyperplane 분리초평면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성질을 만족시킬 때요? 모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자, 파제티브 클래스는 그 x 점들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음의 값을 갖는 그 음의 레이블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초평면 아래에 있을 때.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좌측식이 직관적으로 뜻하는 게 뭡니까? 자, xi, yi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위에 얘는 자, yi는 플러스 1인 애들이 밑에가 뜻하는 거는 yi가 마이너스 1인 이 자료점들이 이 xi들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아래에 있는 상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을 뜻하는 게 뭐다? 지금 x의 좌표 평면에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를 쫙 는 0을 그어놨는데 지금 여기 찍혀있는 점들은 전부 레이블이 마이너스 1인 애들이에요. 잠깐만. 자, 레이블을 이렇게 찍자.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블 마이너스 1인 애들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플러스 1인 애들은 여기 다 찍혀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상황이 지금 요 그림이랑 1대1 매칭이 되는 게 딱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하학적 상황이 저 왼쪽의 수식으로 해석이 되시면 계속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잘 안 와닿지 않으시면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는 제로라는 요 녀석을 우리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자료점에 대한 자, for xi, yi, i부터 n까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은 반드시 데이터셋이 하나 필요하고 그 데이터셋에 대한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이렇게 하나,
둘, 서이, 너희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할 것은 요 관계식을 동치로 그냥 for all i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죠? 자, yi가 플러스 1이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그래서 둘을 곱하면 0보다 크고요. yi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습니까? 얘도 마이너스이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또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위의 표현은 또 아래 표현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쓸까요? 드디어 여백 최대화 분류기를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이 뭐였습니까? 훈련 데이터셋 주어지면은 만약에 훈련 데이터셋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은 훈련 데이터셋이 이렇게 잘 나눠져 있다면은 이진 훈련 데이터셋이 이렇게 위아래로 잘 나뉘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세퍼러블 케이스라고 부를 것이고 이 세퍼레이팅을 하는 이 초평면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기 전에 이 얘기를 오케이.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해야겠다. 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하나 정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셋. 자, 데이터셋 xi, yi, i는부터 n까지 그 다음에 yi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요게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에 이제 정의를 쓸 수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이 데이터셋이 분리 가능하다라는 뜻 정의는 뭐냐면요. 자, 이 데이터셋에 separating 하이퍼플라인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건 적어도 하나,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셋은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되게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죠? 이게 분리 가능하다라는 거는 둘 사이 가르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할 때 그 이 데이터셋이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9.1 섹션은 이 데이터셋이 분리 가능한, 그러니까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론을 디벨롭하고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이 분리 가능한 트레이닝 셋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백 최대화 분류기라는 이 학습기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은 뭡니까? 분리 가능한 데이터셋은 주어졌어. 근데 분리 가능한 데이터셋에서는 분리 초평면이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분리 초평면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 자, 저 그림 9.3의 피겨 캡션을 좀 읽어보세요. 자, 최적의 분리초평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요게 이 서프트 벡터 분류기, 서프트 벡터 머신을 만든 사람의 제안입니다. 여백이라는 개념을 또 정의한 다음에 이 여백을 최대화하는 게 최적의 분리초평면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백이 뭔지를 또 정의를 해야겠죠. 자, 여백을 정의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그 수식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분리초평면 하나 그은 거거든요. 분리초평면 하나 그었으면은, 자, 이것도 초평면이니까 각 점들에 대해서 이 각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 다 구하실 수 있죠. 자, 다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좋은 그 분리초평면이라면 정말 잘 구분을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주면 가장 좋은 걸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플러스 원 클래스랑 마이너스 원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플러스 원 클래스에서 가능한 요 거리 중에 최소값 거리를 만족하는 점들이 있겠죠? 자, 요 거리, 자 D1, D2,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원 클래스에서도 이 각각의 점들이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는 이겁니다. 자, 모든 점과 뭔가 이렇게 평면 사이 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모든 점에 대해서 최소값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최소값을 만족시키는 그 점들이 이 세 점이 타이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D1, D1, D1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요 평면이 요 평면의 여백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백은 어떻게 정의돼요? 모든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의 최소값, 요 녀석을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백이라는 거는 분리초 평면 하나하나마다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리초 평면을 이렇게 그어봤다라고 하면은 이 분리초 평면에 대해서도 여백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죠. 자, 여백 한번 여기 한번 지워봐. 이 점에 대해서 여백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자, 여백을 계산하려면 모든 점에서 모든 평면까지의 거리를 다 찍고 그 중에 최소값 구해야 돼. 그래서 파란 분리초 평면에 대한 여백은, 자, 최소값이니까 왠지 이 녀석도 이 녀석일 것 같죠? 자, 이 녀석 두 개가 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아무튼 둘 중에 가장 작은 거를 D2라고 합시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 녀석은 D1이라고 해요. 뭐 D1은 만들 수 있고 D2 만들 수 있고 D3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분리초평면을 여백 최대화 분류기라고 제안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자, 이게 확률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왕 분리 가능한 거, 둘 사이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두 클래스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그 개념이 이 여백 D1, D2를 최대화하는 분리초평면을 찾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백 최대화 분류기는, 자, 이 여백 D1, D2, D3 이렇게 이 분리초평면이 하나의 분리초평면이 만들어내는 여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분리초평면마다 여백값이 나오는데 그 여백값을 최대로 하는, 여백값이 최대인 분리초평면을 우리는 여백 최대화 분류기라고 부를 겁니다. 자, 대충 아이디어가 감이 오시나요? 자, 직관적으로 두 클래스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초평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여백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평면 하나마다 여백이 대응되고, 그러면은 여백을 가장 크게 하는 분리초평면도 하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녀석이 여백 최대화 분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이제 한 두세 슬라이드에 걸쳐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 볼 거고요. 그 전에 여백이라는 개념을 또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평면이랑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자, 초평면이 주어졌다는 거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자, x rp 베타라서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는 0이 주어진 거고요. 데이터셋이 주어졌다는 거는, 자, xi, yi, i는 1부터 n까지 주어진 거고 yi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여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돼요? 주어진 데이터셋의 각 x의 xi와 초평면 사이의 거리 중 최단 거리, 얘를 여백, 영어로는 마진, 그래서 그냥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 벡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포트 벡터라는 녀석은 자, 지금 가장 최단 거리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있겠죠. 자,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초평면과의 거리가 딱 여백이 돼주는 요 레코드들을 우리는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여기서 약간 모티베이션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왜 서포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개의 점들이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한다는 느낌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하실 수 있나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을 떠받들고 있어. 지금 요 세 개의 점이 요 서포팅 하이퍼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떠받치고 있지 않은 애들은 뭐 해도 되죠? 프리라이딩 해도 되죠? 얘네들이 아무데나 가도 자 데이터셋에 좀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이 점들이 어디론가 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분리초평면의 여백값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얘네들이 얘네 세 점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분리초평면의 여백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점이 이 분리초평면의 여백을 떠받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지 벡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가 아닌 애들은 프리라이딩 하고 있고 서포트 벡터는 얘가 위치가 변하면은 여백의 크기 자체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 거는 드디어 자, 여백 최대화 분류기를 자, 지금 직관적으로 그냥 저 여백을 최대화하는 분류기를 우리는 여백 최대화 분류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정량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의 직관은 밑에서 설명합니다.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베타 제로와 베타 헬을 베타 제로 헷, 베타 헷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은 이 여백 최대화 분류기라는 거는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본 그 여백 최대화 분류기는 베타 제로 헷 더하기 엑스 트랜스포즈 베타 헷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이 수식을 풀면은 정말 여백 최대화 분류기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죠. 아이고 얘를 또 이게 너무 커지는데 너무 작아지는데 한 페이지에 2장이 오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베타 제로랑 베타 자체는 이 초평면을 결정한다는 건 아이고 x 베타는 0을 정의한다는 걸 결정한다는 걸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혹시 베타 투노모닐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 요거는 그냥 그 초평면과 이 벡터가 1대1 되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p가 1이라고 치면요. 자, p가 2라고 치면은 p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미안. p가 2라고 해. 자, 뭐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뭐 루트 2분의 1 x2는 제로 이거랑 루트 2 더하기 x1 더하기 x2는 제로 얘네들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베타 제로 하나 이 초평면 이게 동일한 초평면인데 동일한 초평면에 대응되는 이 베타 제로와 베타의 쌍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1대 다 대응이 돼요. 자 그런데 요 베타의 L2 놈을 1으로 고정하면 어떻게 되냐? 딱 이렇게 이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L2 1으로 고정하면은 딱 초평면 하나랑 이 벡터 하나랑 1대1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타라는 게 사실 뭡니까? 이거 X네. 베타라는 거는 이게 벡터가 이게 P차원 벡터로서 뭡니까? 요 초평면의 법선 벡터죠. 자, 법선 벡터 하나당 그 법선 벡터랑 y절편 하나 있으면은, 자, y절편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좀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인터셉트란 말을 쓰겠습니다. 법선 벡터랑 인터셉트가 있으면 초평면 하나 결정하실 수 있죠. 자, 근데 법선 벡터의 크기가 1이 아닌 뭐 2, 3일 필요 있습니까? 없죠. 법선 벡터의 크기는 딱 1일 때 딱 하나, 법선 벡터 크기가 1짜리 법선 벡터랑 그다음에 인터셉트 이렇게 있으시면은 초평면 하나랑 1대1 대응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가 된 순간 이거는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초평면을 찾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평면을 찾는다까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에다가 또 조건을 추가합니다. 3번 조건을 추가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 강의 노트 위에 몇 쪽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어디 갔어? 자, 베타 제로가 베타 때 투놈이 1이야. 그러면은 이미의 점 x 스타로부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스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 스타라는 녀석이 레이블까지 있었다고 해봐요. 자, 지금은 그 분리 가능한 케이스만 보고 있으니까 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위에 쓸 거면 위에 있는 거면 y 스타가 1인 거고 이렇게 x 스타가 찍혀 있으면은, 밑에 있으면 x 스타가 여기 찍혀 있으면은 y 스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거리 절대값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스타라는 거를, 자, y 스타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스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거리는 절대값인데, 자, 우측이 음수면은 y 스타도 음수고 우측이 양수면은 y 스타도 음수라 가지고 언제나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y 부호 곱하기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가 되죠.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자, 요 두 조건이 만나가지고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거는 이게 뜻하게 되는 거는 xi, yi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사이의 거리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게 뜻하는 거는, 자, i번째 점과 초평면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모든 i에 대해서 전부 n보다 크거나 같도록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이 서브젝트 2라는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대의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베타 제로 베타 m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까? 모든 점들이 초평면 사이의 거리가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베타 제로 베타 m 중에서 내가 1번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이 m의 값을 내가 지금 최대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m의 값을 최대화하려는데 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베타 제로 베타 초평면을 모두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도 모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쓸게요.
이게 찾는 영역이 돼. 이건 다시 찾는 내가 얘를 이거를 최대화하는 그 제약된 영역이라고 했죠. 자, xi, yi와의 거리가 거리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거리들이 최소 m인 촉표면 중에라는 게 되는 거고요. 2, 3번 합치면은 그 최소 m인 그 m의 m을 최대로 하는 촉평면을 어, 찝겠다라는 말이 좀 맞나요? 촉평면을 이 문제 자 여기부터 이렇게 써야겠다. 자, 요거는 이 말이고요. 이렇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은 요 녀석은 이제 이 말입니다. m을 최대로 하는 촉평면을 이 문제에 해로 하겠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죠. 자, 왜냐면은 여백 이게 중간에 최소라는 개념이 한번 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집니다. 여백이라는 거는 모든 점과 촉평면 사이의 거리 최소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최소값을 최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백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최소값 자체를 우리는 지금 최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녀석은 볼록 함수 최적화 문제로 푸실 수 있습니다. 볼록 함수 최적화 문제라는 건 볼록 함수뿐만이 아니라 그 영역이 볼록 집합일 때 볼록 집합에서의 볼록 함수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베타에 대해서 지금 영역들이 모두 좀 볼록하게 생긴 집합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디테일은 뭔가 좀 이렇게 영어로는 convex optimization이거든요. 오늘 실시간 수업에서 말했던 그 산업공학과나 아니면은 좀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 아니면은 혹은 통계 계산 아니면은 그 수학과 수치 해석 과목에서 좀 걸쳐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리즘 자체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배우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또 배우려면은 이것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너무나 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일부 후퇴합니다. 자, 그래서 여백 최대화 분류기 건설하는 이 폼까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거니까 우리의 여백 최대화 분류기의 그 직관을 그냥 수식으로 써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언젠가 꼭 외우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분리 가능한 경우였고 사실 현실 세상의 훈련 데이터셋은 분리가 가능합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분리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분리용 데이터셋들은 분리축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만드실 수 없습니다.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리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거 옆으로 가야 되네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잠깐만 다음 다음 비디오에서는 서포트 벡터 분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